신정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의 공사장 옆 오피스텔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파이프 쓰러지는 소리가 좀 세게 났죠. 우당탕탕하면서 대피 방송 한 2번 나와서 대피 다 하고요. 은평구가 수색에서부터 불광천, 혁신파크를 지나 한옥마을까지를 문화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책 브리핑에선 은평구가 추진 중인 문화관광 정책을 알아봅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선거가 또 부결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회기를 연장해 21일 10차 본회의를 열어 다시 선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로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밤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공사장 가림막 한쪽 면이 무너져 내리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강풍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무너진 공사장 가림막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0일 새벽 신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 한쪽 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공사장 가림막 곳곳이 찢어졌습니다. 또 이 가림막을 지탱하던 쇠 파이프도 휘어져 버렸습니다. 가림막의 다른 면도 바로 옆 빌라로 기울어져 거의 닿을 듯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밤에 그랬어. 물르지 참결이 들은 게 뭐 부시는 소리 나더라고. 공사장 가림막이 위태롭게 기울어 있습니다. 19일 저녁 9시 30분쯤 신정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 설치된 가림막이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바로 옆 15층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주민 200여 명이 충돌을 우려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자재들 같은 쓰러지는 소리들, 파이프 쓰러지는 소리가 좀 세게 났죠. 우당탕탕하면서 대피 방송 한 2번 나와서 대피 다 하고요. 소방당국이 장비를 활용해 가림막 지지물을 고정하는 등 1시간 40분 만에 안전조치를 마치고 나서야 주민들은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단단히 고정하고 빨래나 화분 등 집 주위 작은 물건들을 실내로 옮깁니다. 깨질 위험이 있는 창문 근처는 피하고 건축 자재 등 바람에 날릴 만한 물건이 많은 공사장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선거가 또 부결됐습니다. 투표 인원 18명 중 과반이 기권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20일 제275회 임시회 9차 본회의를 열고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 후보에는 정준호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9명 중 18명이 출석해 투표했는데요. 투표 결과 찬성 8표, 무효 1표, 기권 9표로 득표수가 과반이 안 돼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는 부결됐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정준호 의원에 대한 위원장 선거는 오늘까지 3차례 부결된 상황입니다. 은평구의회는 회기를 연장해 21일 10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브리핑 오늘은 은평구 문화관광정책 알아봅니다. 은평구 문화관광과 강봉기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정책 브리핑 오늘은 은평구의 문화관광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문화관광과 강봉기 과장님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과장 강봉기입니다. 네, 좀 안쪽으로 오시고 저희가 예, 예. 좀 불편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으니까 마스크를 낀 상태로 예, 예.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불광천인데요. 지금 이곳을 방송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예. 좀 어떤 컨텐츠를 담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불광천 전체를 3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1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레인보우게스터 저기 신사교까지 1구간을 먼저 개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약간 시기가 좀 뒤로 미뤄졌는데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1차적으로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사회교회는 요즘 테헤란로에 가면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설치해서 많은 저녁에 주민들한테 어떤 야경 같은 것도 보여주고 어떤 때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옆에 1인 방송센터도 지금 자전거 보관센터인데요. 그거를 방송센터를 올해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영상물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그 넓은 공간에 데크를 만들어 갖고요. 여름에는 야외에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바라볼 수 있고 겨울에는 폴딩 도어로 돼 있어서 가려서 실내 겨울에도 실내에서 마음껏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BMC에서 내려온 외국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잘 이렇게 타고 오면서 결론은 여기 응암동 마지막 방송센터 그리고 저기 혁신파크를 넘어서 연신내에서 한문화특구가 있는 저기 한옥마을 국립한국문학관 있는 그때까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일단 불광천 곳곳에 미디어 설치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코로나 여파로 지역에서 좀 계획하고 있었던 축제들 줄줄이 취소가 됐잖아요. 원래 하반기에도 북한산 페스티벌이라든지 이호철 문학상 같은 굵직한 축제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도 벚꽃 축제를 오늘 꼭 하고 싶었거든요. 벚꽃 축제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는 축제라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됐거든요. 10월 달 축제도 아시겠지만 야외 세계는 하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축제는 안 할 수 없고 비대면 축제로 하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의사, 간호사 그분들을 모셔서 대면으로 최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상을 띄워서 비대면으로 한다는 방식 같은 거. 왜냐하면 내년까지도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런 비대면 형태와 대면 형태가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자 해서 저희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좀 그런 것도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국립한국문학관이 참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문체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원래 문체부에서 예타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KD에서 예타 면제하는데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그 예산의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게 절차가 몇 개월 걸려요.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 21년 공사 착공 들어가고 그러면 23년 말 아니면 24년 초에 개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사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문학관이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 예술인 마을도 좀 들어선다고요. 예, 예술인 마을도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SC가 약간은 저희랑 의견이 맞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에 서울시하고 SC하고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인 마을이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 예술인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와서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면서 어디는 공예, 어디는 목공, 어디는 갤러리, 어디는 책방거리 이런 식으로 10개의 블록 단위의 골목을 조성하는 예술인 마을이거든요. 그 예술인 마을이 마지막에 조성된다면 국립한국문학관부터 해서 쭉 골목을 타고 내려오는 예술의 마을을 하고 나서 쭉 내려와서 나중에 근처에 있는 한옥마을 그리고 국자시체험관 그런 걸 체험해보고 있고 또 우측에 가면 지금 사비나 미술관도 있고요. 그게 또 통일박물관도 지려고 하거든요. 거기를 같이 어우러서 볼 수 있는 아마 그게 예술의 어떤 메카, 문화예술의 메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전본영도 들어와 있잖아요. 국립 현근대 문학, 그 다음에 고전 문학 그런 문학적인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 콘텐츠가 그야말로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실현되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찾는 그런 은평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16,000여 명입니다. 벌 쏘임 사고는 특히 여름에 많다고 하는데요. 벌 쏘임 사고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양천소방서의 김분순 홍보교육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 쏘임 사고 여름철에 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벌은 보통 1년 중 기온이 높은 7월에서 9월 가장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5,584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월별로 보면 7월에서 9월이 76%를 차지하고요. 이 중에 사망한 환자도 31명 정도 됩니다. 구조대가 벌집 제거 요청으로 따른 출동도 7월에서 9월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벌에 쏘여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벌쏘임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야외 활동할 때 지나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줘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 중에 단맛이나 달콤한 향이 나는 건 빨리빨리 정리해서 벌이 가까이 못 오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벌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꿀벌은 화려한 색을, 말벌은 어두운 색을 특히 좋아합니다. 옷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면 좋겠고요.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요. 벌들과 마주했을 땐 쫓기에서 겁을 주면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다른 장소로 천천히 이동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벌집을 건드렸으면 20m 이상 멀리 떨어지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예방 수칙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에 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벌에 쏘였다면 말벌과 꿀벌을 구분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요. 크기나 모양 외에 꿀벌과 말벌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부분 꿀벌은 쏘인 자리에 침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 발적이나 부종이 적은 편이고 쏘인 자국이 하나 정도예요. 반면 말벌은 한 번 쏠 때 여러 번을 쏘는 경우가 많고 침을 남기지 않아요. 발적과 부종이 꿀벌에 비하면 훨씬 심하고요. 꿀벌은 우선 침을 안전하게 카드 같은 걸로 제거하고 깨끗하게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주면 좋고요. 부종이 있다면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말벌은 식초나 레몬으로 상처를 중화시키고 냉찜질을 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요. 환자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의식 변화 등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네, 꿀벌에는 비누, 말벌에는 식초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예방법이나 행동 요령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계곡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서 물놀이 하거나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확인하고 활동하는 게 좋겠고요. 수상 놀이기구를 타거나 아니면 물놀이 할 때 보호장구를 바르게 착용하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겠고요. 또한 장마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집 주변 시설물, 저지대 하수구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더위에 장마철에 날씨 변화가 참 큰데요. 그만큼 안전사고 예방, 건강관리 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김분순 홍보교육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천구 신정 4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이전을 하면서 기존 건물은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복지관 이전 후 현 건물을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간담회까지 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진환 양천구 의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신정 6동에 있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을 하면서 이 기존 건물을 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신정 4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10월에 개관을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 왔고요.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기존 있던 그 종합사회복지관 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이전한다고 해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 때 19억 8,7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인가요? 이 사회복지관 이전 후에 이 건물을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길 바란다. 이런 탄원서를 받으셨죠? 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작년 11월에 신정동 주민들이 저를 찾아오셨고요. 신축되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 이전하게 되면은 그 빈자리에 주민들과 청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달라는 탄원서였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있는데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청소년 이용 시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네, 최근 사회복지관 건물 활용 관련 관담회가 열렸죠.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과도 함께한 자리라고 들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간담회 자리에서는 먼저 집행부에서 신정 6동 소재,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 계획에 의거 청별 공간 구성안과 주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청해 오던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 계획 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주민들은 작년 11월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인 주민들과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집행부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집행부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담회에서 나눴던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평생학습관이 주민들 모두에게 균형 있고 공정하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진환 양천구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계곡과 유원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8월 사이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으로 무단으로 파이프와 천막 등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임의로 놀이시설 및 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등으로 불법 천막 등 가설물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5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은평구는 구산동에 살고 있는 확진자가 지난 17일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은평구 56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현재 은평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77명, 은평과 양천 지역의 확진자는 127명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